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 이세환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우 2만 달러짜리 드론이 55억짜리 미사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 드론이 일단 기본이 100단위로 오고요. 어떤 때는 1000단위로 몰려오니까 이게 막는 쪽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이 찾고 있는 무기가 또 우리 K방산입니다. 바로 비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샤르 엑스파일에서는요, 이 드론 전쟁의 본질과 비호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비호 복합을 긴급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생산이 한정된 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보다는 오히려 이 비호가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자폭 무인기 대명사가 뭡니까? 그렇죠, 샤히드 136. 이 샤히드 136은요, 이게 순항 속도가 한 150km? 이 정도예요. 이게 200km가 채 안 나와요, 시속. 그래서 이게 요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굉장히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2만 달러밖에 안 해요. 이게 일단 1000단위로 뽑아내잖아요. 아니면 10,000단위로 뽑아내죠. 이거 코스트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단위, 1000단위로 여기다 막 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란에서 무언가가 날라오니까 또 이란이 뭐 어떻게 섞어 쏘겠잖아. 탄도미사일하고 드론하고 섞어 쏘겠다고. 그러니까 막는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 날라오면서 드론인가? 순항미사일인가? 일단 뭐예요? 날라오니까 막고 보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패트리엇 팩3 가격이 55억. 그리고 우리 중동 수출용 천궁 블록 2는 가격이 얼마? 16억이에요. 야, 2만 달러 vs 16억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3천만 원 vs 16억이면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요, 이 K30비호 복합형하고 K31 천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대공포 개발 사업으로 40mm 무인 방공 시스템하고 이 CIWS-2 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의 요구는 물론 이게 수출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자폭 무인기가, 이번에 이란이 발사한 자폭 무인기들이 얼마나 이 걸프 연안국들을 괴롭혔는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개시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UAE는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430발 중 398발을 요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은 15발 모두 막아냈죠. 그리고 장거리 자폭 무인기 약 2천여 대 중, 제가 말씀드렸죠, 1000단위로 했다고. 얘네가 2천여 대 중 무려 1872대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UAE가 요격하지 못한 자폭 무인기가 두바이 공항하고 미국 영사관 등에 떨어져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UAE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우디하고 인접한 카타르도요, 탄도미사일 101발 중 98발을 요격에 성공했고요. 드론 49대 중 30대, 순항미사일은 5발 모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타르에 뭐가 있냐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폭 드론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어요. 또한 수도인 도하는 물론이요, 세계 최대의 LNG 생산기지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자폭 무인기 공격으로 어떻게 했어요? 카타르가 LNG 우리가 생산이 중단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당분간 공급 중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자폭 무인기 공격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죠. 어떻게?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는 여기가 미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E3 조기경보기하고 그 다음에 KC-135 공중급유기가 여기 쫙 있었다고. 얘가 자폭 무인기한테 전부 다 피격을 당해요. 여기에서 일어난 손해액만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조 원이었습니다. 30억을 여기다 투입해놓고 얼마? 2조 원 깨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란은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돌파하고자 다양한 자폭 무인기를 개발했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극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샤헤드 시리즈는요,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으로 통상적인 이 GPS 제밍 대부분을 이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GPS 제밍 요거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개량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샤헤드 136인데, 근데 여기다 여러분 이거예요. 샤헤드 136의 약점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속도가 느리잖아요. 시속 15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어떻게? 야, 저런 프로펠러 엔진 말고 여기다 뭐다? 제트 엔진 달아버리자. 제트 엔진을 달아버린 게 뭐야? 샤헤드 238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대형화된 자폭 무인 드론 아라시1하고 아라시2. 그리고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형화되면 훨씬 레이더에 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스텔스 처리하죠. 스텔스 처리까지 한 하디드 110 등이 이번 공격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란의 이 자폭 무인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샤헤드 136은 동체 길이가 3.5m, 날개 폭이 2.5m, 이게 중량은 한 200kg 정도 돼요. 그리고 임무에 따라서 이 탄두가 30에서 한 5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50kg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헬파이어를 딱 쏴서 헬파이어가 날아가면서 탱크에 딱 꽂히면 탱크는 뭐야? 뚜껑이 날아가요. 이때 헬파이어의 탄두에 있는 폭약의 양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9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kg짜리 탄두면 뭡니까? 거의 5, 6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전차 미사일의 5, 6배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탑재한 상태로 얘가 무려 2000km를 비행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항 속도가 느리고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 엔진이 중국제 프로펠러 엔진이다. 그래서 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레이더하고 음향 탐지에 비교적 쉽게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견만 한다면은 굉장히 요격하기가 용이합니다. 심지어 UA군은 이번에 아파치 공격 헬기에 있는 30mm 기관포로 이 샤헤드 136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파치는 최고 수속이 200km가 넘거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샤헤드 136이면 안 되겠다. 여기다 뭐 제트 엔진 달자. 이게 샤헤드 23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트 엔진으로 교체하니까 속도가 무려 시속 500에서 800km까지 굉장히 빨라졌어요. 대신에 항속거리는 800km로 감소했지만 800km도 여러분들 요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500km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800km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2020년에 등장한 이 아라시1, 아라시2는요, 무려 150kg의 탄도 중량을 갖춘 상태로 얼마나 2000km 이상 대형 자폭 무인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샤헤드 136을 뻥튀기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최신형 하디드 110입니다. 이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란에서는 이런 자폭 무인기가 전략 무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해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작년 12월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애들이야, 얘네가. 사실 요거 나왔을 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텔스 처리에다가 제트 엔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510km로 날아가면서 이게 스텔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탐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 이 이란의 공격 패턴을 잘 보면요, 샤헤드 136 같은 이런 프로펠러 추진형은요 고도 100에서 4000m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가 옵니다. 그리고 제트 추진형은 훨씬 높은 고도 6에서 10km 사이의 고도로 여기서 접근을 해요. 굉장히 특성이 조금씩 다른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고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 섞어서 쏴봐요. 막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얘네가 뭘도 했냐면 대한미사일 공격까지 가능해요. 특히 배에 접근할 땐 수면 위 50m 이하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이미. 해수면에서 50m 이하로 이렇게 오면요,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겨우 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속도와 고도를 사용한 이러한 포화 공격 기법은요,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상대로 큰 효과를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우크라이나한테 줬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이게 요르단에 배치된 이 사드가 파괴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우리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드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왜?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중동 급하니까 우리 거 뺏어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이 우리 북쪽에 있는 애들, 그렇죠? 우리 북쪽에 있는 애들이 이 이란의 성공 법칙을 그대로 모방할 거예요. 모방 안 하면 그게 바보죠.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생긴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필 북한하고 가장 친한 중동 국가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대책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제 이 자폭 무인기 위협은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증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당 가격을 1억 5천만 원 이하로 낮춘 코요테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드러너 M과 같은 저가형 요격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이 드론을 잡는 이런 걸 이제 개발했었고, 미국 이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가형 요격 무인기가 적극 개발돼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가형 그 요격 무인기는요, 이게 뭘 써야 되냐면은 리튬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를 써요. 왜냐하면 얘도 빨라지잖아. 빠른 굉장히, 그러니까 뭐 시속 500km 넘는 드론으로 시속 500km 넘는 드론을 맞춘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부터는 저가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그 저가형 요격 무인기는요, 지금 샤헤드 136 같은 거만 요격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제트 추진형 자폭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대공포하고 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이제 드론을 요격한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이제 이란제 요걸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이란의 샤헤드 시리즈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독일이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했던 게파드 자주 대공포하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했던 크로탈 NG 대공 미사일 시리즈래요. 자, 그런데 당연히 중동 국가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파드 자주 대공포를 원하는데 일단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게 워낙 옛날에 독일에서 워낙 옛날에 나온 거고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럼 야, 저런 거 어디 없니? 저런 거 어디 없니? 찾아봤는데 마침 어디 거? 우리나라 거 K30B5 복합형이 똑같은 거예요. 자, 북한이 중동에서 이란하고 제일 친해. 우리나라 제일 어디하고 친해? 우리 어디하고 친해? UAE잖아. 그러니까 지금 UAE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UAE가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약이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요, 이건요, 다른 의미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란이 공격이 길어진다? 요격미사일 부족에 내몰린 UAE가 우리나라한테 K30B5 혹은 K31 천마 지도공 체계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UAE는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게파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왜? UAE는 이상하게도 러시아제 판치르 지대공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이 판치르는 기관포도 달려있고 미사일도 달려있는 거야. 요거 50대를 러시아한테 사왔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자폭 무인기 요격을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판치르 S1이, 러시아제 판치르 S1이 지금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됩니다. UAE한테. 왜? 첫 번째, 지금 당장 뭐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러시아는 어때요? 이란에 굉장히 호의적이죠. 이미 러시아가 이란 쪽으로 굉장히 많은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트럭 150톤분이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란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프 국가들에서 특히 UAE가 판치르 S1을 쓰지만 여기서 소모된 요격 미사일하고 30mm 탄을 보충을 안 해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 UAE가 보유한 판치르 지대공 방어 체계의 미사일하고 탄약이 바닥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UAE가 급해서 어떻게 했어요? 천공 30발 우리가 급하게 원조해주잖아.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육군의 K30B5 복합형 자주 대공포가 우리가 긴급 지원해줄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UAE하고 상호 협력 관계인데다가 지난 2월에 우리가 뭐 했어? UAE하고 우리가 600억 달러짜리 저기 뭐야?
그 경제협력하기로 했잖아. 그중에 방산이 350억 달러예요. 예? 50조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UAE하고 대규모 방산 협력 사업이 확정된 상태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뭐예요? UAE 형님들이 요청을 하면 이걸 우리가 쌩깔 수 있어요? 없죠. 오히려 더 나서 뭐야? 형, 뭐 필요해? 내가 왜 형이? 단 한 번도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형.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K30B호가 과거에 사우디 사막에서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8일에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비호2 방공 시스템을 공동 생산할 것임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요. K30B호 복합형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료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립한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서 비호2를 공동 생산할 거라고 그렇게 밝혔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논의된 계획은 뭐였냐? 이 K30B호 복합형을 사우디에 수출하면서 사우디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협력해서 요거를 또 페이즈 1, 2, 3로 해가지고 이제 개량형이 나온다고. 이 개량형에 맞춰서 나온 비호2로 호칭되는 차기 방공 시스템을 사우디하고 같이 개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사우디에서 테스트했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에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K30B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막 지역에서 사막지대에서 이제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테스트를 한번 했었었는데 당시는 이제 비호 하이브리드가 아니었고 그냥 비호 30mm.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비호 하이브리드는 30mm 기관포에다가 신공 지대공 미사일까지 같이 장착된 미사일하고 기관포 같이 있는 애를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 당시 테스트 당시 할 때는 이제 일단 그 기관포 있는 애만 갔었는데 당시 비호는요 분당 650발을 발사하는 그 2연장 30mm 대공포를 사용해가지고 700m 거리에서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군이 여기에 만족을 못했었어요. 왜? 사우디군은 뭘 원했냐? 3000m급 사거리에서 요격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우디가 채용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거 대신에 뭘 했냐? 독일의 그 스카이 쉴드라는 시스템을 들여왔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란이 동원하고 있는 샤히드 136 이 자폭 무인기는 이게 날개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5m예요. 굉장히 대형 표적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비호 복합형에 장착된 이게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대략 3000m 거리에서 그다음에 30mm 대공포는요. 대충 2000m에서 1500m 사이에서 요격이 가능해요. 당시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들 뭘 가지고 테스트했냐면 이렇게 대형 무인기가 아니라 한 요 정도 되는 그 드론 요거 가지고 테스트했었다고. 그래서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K30B호의 능력을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4연장의 신공 지대공 미사일이 탑재돼 있어요. 근데 이 매뉴얼상에는 신공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7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미에서 엔진이 막 나오면 여기서 열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이거를 딱 포착했을 때 발사하는 거리예요. 그것도 아주 이상적인 기상 상황에서 이때 7km다. 그런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습도가 심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습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신궁이 전투기형 표적의 후미를 노릴 때 사거리가 5km 정도고 정면에서 접근하는 전투기나 헬기 혹은 대형 무인기를 상대할 땐 이게 유효 사거리가 3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어떤 데입니까? 습기가 있습니까? 습도가 낮아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수증기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같은 표적은 후미와 측면을 탐지할 시에는 7km까지 제스펙이 나오고 표적이 정면으로 접근할 때도 4km까지 이게 스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비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지금 중동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UAE 입장에서는 우리 K30뿐만 아니라 K31 천마가 최고의 요격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마는요 레이더 지령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면이든 측면이든 상관없이 9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마는 샤히드 136보다 작은 표적 무인기를 상대로 현재까지
100%의 요격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이 천마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의 크로탈이에요. 크로탈 NG의 기술이 들어간 게 바로 우리 천마예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천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아니냐? 천마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K-31 천마 자체는 물론 천마형 미사일이 이미 단종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UAE가 이걸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사일이 소모되면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이 K-30B호 복함은요, 이 K-30W라고 해서 이게 B호를 이게 차륜형으로 바꾼 게 있거든요. 1000호라고. 근데 이게 포탑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덕분에 30mm 포탑 체계가 현재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납품이 가능해요. 물론 K-30B호의 차대와 엔진 모두는 역시 단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포탑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가 요구하면 우리 K-21 보병 전투차의 차대도 올릴 수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차량용 장갑차 차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비호를 개량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육군이 이제 K-31 천마를 아직 쓰고 있는데 미사일만 쏘는 거. 근데 우리 육군은 이 K-31 천마의 성능 개량을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품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해야 된다? 개량보다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노력하자.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 K-31 천마가 생각보다 괜찮지만은 현재 우리가 뭘 개발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뭐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LAMD 개발하고 있잖아. 이 LAMD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고 곧 배치가 되니까 이걸로 다 지금 대체가 가능하다. 훨씬 낫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가는 거고. 그런데요, 천마에 비교해서 K-30B호는요, 향후에도 장시간 운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K-30이 솔직히 말해서 이 B호가 배치가 언제부터 됐어요? 2003년부터 된 거라고.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로 얘도 부품 단종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규모 성능 개량을 하자라고 해서 이미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도하는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서 B호의 2차원 레이더가 있거든요. 이 2차원 레이더, 그다음에 유관 조준기,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핵심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전부 다 국산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국산화지, 우리 육군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니까 뭐 해야 돼? 드론 잡아야 돼. 드론 잡아야 되니까 소형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2차원 레이더였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2차원 레이더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 A사형 3차원 대공 레이더 달자. 이렇게 됐고, 무인기에 특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제 장착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독일제 게파드나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돼요. 무인기 같이 작은 표적은 뭘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CIWS2 할 때 말씀드렸죠? A사 레이더로 잡아야 돼요. 훨씬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걸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물론 비싸지겠지. 비싸지겠지만 뭐예요? 우리 B호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근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B호의 30mm 대공포는요, 전투기용 표적을 상대로는 3000m 거리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소형 무인기를 상대하면 그 사거리가 1000m 정도로 감소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 탄이 그냥 일반 고폭탄이에요. 여러분, 작은 비행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 고폭탄으로 맞추는 건 힘들잖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산탄총처럼 팍 퍼지는 에어버스트, 어헤드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엑스파이러스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우리 해군용의 CIWS2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의 텅스텐 자탄을 방출하는 한국형 30mm 어헤드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탄이 향후 B호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CIWS2용 이 30mm 어헤드탄을 누가 개발하고 있냐? 우리 풍산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육군도 풍산한테 얘기했다고. 야, 우리가 더 급해. 이렇게 해서 풍산이
알았어. 그래서 비호용 30mm 어뢰대탄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풍산이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 육군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전화하는 거.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됐어? 하고 있다고요. 5시 55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죠. 어떻게 됐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군의 관심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란과 북한의 자폭 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K-30B호하고 K-31 천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중에 K-30B호가 해외에 파병되거나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전 솔직히 말해서 대박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증명한 것은 단순합니다. 비싼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진다예요. 패트리엇 55억 원이죠? 천군 16억 원이에요. 이런 걸로 2만 달러짜리 드론 쫓아낸다? 이게는 너무나 심한 비대칭입니다. 방어자가 먼저 경제적으로 소진된다는 이런 냉혹한 현실이 이번에 보여진 거예요. UAE가 1872대를 격추하고도 그 자폭 드론을 두바이 공항이 뚫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한 사드 레이더가 자폭 드론에 파괴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략 설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이미 우리는 2003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K-30B호는요, 애초에 드론 킬러로 설계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여러분, 무기의 가치는요, 설계 당시가 아니라 전장이 결정합니다. 독일의 게파드도 우리의 비호도 냉전 시대의 유물이었지만 드론 시대, 지금 드론 시대가 됐잖아요. 이 드론 시대에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폭 드론 생산 라인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왜? 싸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비호를 UAE에 팔거나 파병하는 것보다 비호가 왜 팔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비용 대량 위협에는 마찬가지 저비용 대량 요격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뢰대탄 도입, 에이사 레이더 업그레이드, 차륜형 차대 전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 모든 비호 현대화 사업은요,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우리 군의 방공 철학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환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55억짜리 미사일로 2만 달러짜리 드론을 계속 쫓아다니는 패자의 게임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끝이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더욱 가성비 충만하고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차세대 드론 요격 체계를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시켜 놨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을 엄청나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